그날따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답니다. 새롭게 거래도 트고 뭐 희망적인 결과를 얻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만남에 응해서 나갔죠. 그러나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네, 저희 포교도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이고. 좀 제발 좀 와주세요. 일단 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제발.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예. 무슨 일이에요? 잠깐의 만남은 악몽이 되어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저 건물 보는 것 자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괴롭고 무섭고 끔찍하죠. 어이구.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불안함에 떨고 있다는 김 사장. 모든 일은 지난달 거래처에서 온 연락을 받으며 시작됐답니다. 껌바다 비딩을 통해서 하청을 받아서 공간 팝업, 연출물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25년도 1월부터 거래를 끊으셨고요, 저요. 12월 11일 날 조 대표님이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뭐 연락처도 모르고 뭐 제가 뵙고 싶다고 뵐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 뭐 보자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나간 거고요. 한 1년 만이네요. 네. 김 사장에게 연락한 사람은 국내의 유명 러닝화를 유통하는 조성환 대표. 상장사 대표에게 직접 온 연락이었기에 큰 기대감을 안고 직원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 그랬겠네요.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답니다. 담배를 태우시면서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일단은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설마 하는 마음에 이제 교회 건물 들어서면서 계속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쫓아 올라갑니다. 폐 건물 안에서 얘기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폐건물이라뇨? 왜 만나는 장소를 이런 곳으로 잡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공사 중인 건물로 일행을 데려간 거래처 대표 조 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 사장과 직원 박 씨는 조 대표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켰답니다. 뭐 어차피 목소리도 좀 커질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저 알아요? 네? 저 알아요? 나에 대해서 뭐 알아? 응?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때린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나자마자 왜 때린답니까? 이걸 아니 왜 자기를 아는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조 대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폐건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김 사장 옆에 있던 직원 박 씨도 조 대표의 주먹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경 벗어. 자. 아이고 여기.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계속 때립니다. 네. 아, 도대체 저런 이유가 뭡니까? 아유 참. 그렇게 약 5분간 이어진 폭행. 김 사장 일행은 살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답니다. 짧은 순간에 사람 많고 대로변으로 가면은 보호받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까. 그 생각에 사람 많고 넓은 데로 뛰어갔어요. 그렇죠. 아유 잘 도망가셨습니다. 최대한 벗어나야지. 추격을 해오니까 친구하면서 뛰었고요. 잘하셨네요. 네. 일일입니다. 사람 너무 때려가지고. 어디에요, 위치가? 너무 때려가지고 도망쳤어요, 지금. 조 대표를 피해 약 300m를 내달려 골목길로 숨은 김 사장과 직원 박 씨.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조 대표의 집착은 끝나질 않았답니다. 병원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니네 공사 현장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니네 죽여버린다. 에? 다 죽여버릴 거다.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협박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인생을 망쳐주겠다. 이상한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루빨리 잊고 싶은 그날의 기억. 하지만 폭력의 고통은 아직도 두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디를 어떻게 정확히 맞았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무차별 그렇다서 뭘로 맞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지금 인대 2개가 나가서 잘 안 접히고 더 하면 너무 아파서 손가락이 옆으로도 간격이 없을 정도로 부어있었거든요. 많이 부었네요. 아유. 조 대표의 폭행으로 인해 직원 박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에? 5주간 안정을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김 사장 또한 뇌진탕이 왔고 공황장애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어 충분히 할 수 있죠. 남자가 둘인데요. 근데 맞을 때마다 가족 생각했어요. 손이라도 잡아서 좀 제지하고 싶었는데 그만 때려달라고. 그걸로 잘못될까봐 쌍방폭행으로. 내가 이게 잘못되면은 내 부모, 형제,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잘못될까봐 진짜 얼굴만 감싸고 그냥 맞았어요. 그만 때려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대한민국 법이 그렇잖아요. 제가 맞다가 밀치기라도 했어봐요 진짜로. 그 돈 많고 힘 많은 사람이 저를 가만히 둘까요? 폭행이 발생하기 하루 전 조 대표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한 사람. 보복이 두려웠지만 오랜 고민 끝에 실화탐사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 대표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퇴사 전에 전화를 하신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거래처에 대한 비난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서 당황스러웠죠. 제보자는 퇴사 전 조 대표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넌도 걔네 좀 알지 않아? 친하죠. 아 친해. 그런데 내가 내일 그놈들 좀 불러다가 두 놈을 좀 뭐라고 하려고 하거든. 주저앉힐 거거든. 발기발기 그냥. 30여 분간 이어진 통화. 제보자는 그 대화를 통해 조 대표가 김 사장을 괴롭히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답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내 브랜드 뺏는다고 난리를 쳤었다고. 그러니까 노하겠다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웃긴 거야. 네가 돈을 주면서 야 진짜 뺏어올 수 있어? 이러면서 그걸 뺏어오라고 한 거니까 내가 준 돈으로 돈을 벌었어. 그 돈으로 그 거래처에 있는 직원을 꼬드겨서 나오게 해서 뺏어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 사장이 조 대표 회사의 직원을 꼬드겨서 브랜드를 탈취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 속에 언급된 인물은 조 대표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4년도일 거예요. 제가 올거래처에서 처리가 됐는데 제가 브랜드들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나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어떤 브랜드들을 뺏어오려고 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조성환 씨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투자받는 건 제가 투자받는 거니까 다시 처음에 들어온 거 이외에 돈을 더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돈도 차입금 이런 것도 다 계속 갚고 있었고 매출 통해서. 그러니까 김 사장은 자신에게 투자만 했을 뿐 이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려는 사업 규모 자체가 엄청 클 수가 없는 거고 저 온라인도 안 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위험이 되겠어요, 솔직히. 거기에 투자한 게 뭐가 얼마나 큰 위험이겠어요, 그 회사한테. 숫자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저기 연매출 1000억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조 대표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저 손은? 너 병원에 입원시켰다. 아이고. 하수구 같은 놈들 이렇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조성환 씨한테. 무서웠죠. 저는 이제 그게 그 사진을 보면 저는 그게 협박 같았거든요, 저한테. 왜냐면 조이업소에 제가 근무했었으니까 혹시나 제 집 주소나 이런 게 보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막 찾아오진 않을까? 더 무서웠던 거죠. 폭행이 있고 이튿날 김 사장과 직원 박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들의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조 대표. 집요하네요. 직원들 또한 언제 조 대표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맞고 다음날 찾았어요. 사실 사람 때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설마 사무실에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설마 통상적으로. 찾아오고 네. 그랬는데 진짜 찾아왔더라고요. 사람이 흥분하면은 몸이 떨리잖아요. 근데 이제 손이 이렇게 막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좀 맞을까봐 사실 좀 무서워서 언제든지 도망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게다가 조 대표는 회사 금융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까지 모두 가져갔답니다. 네? 인감이랑 통장이랑 그 은행 OTP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왜 달라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네요. 솔직히 주면은 안 되겠지만 네. 안 그러면 저도 맞을 것 같아서 거기서 안 됩니다 이러면은 더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드리고 그 이후로는 분위기 좀 많이 안 좋고 특히 뭐 은행 이체나 뭐 거래처에 돈 주고 하는 거가 좀 차질이 생겨서 네, 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3일 후 19일 날 오전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도망치면서 폐교회 주차장에 차를 놓고 온 김 사장. 그 차를 찾아가라고 공사장 관계자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조 대표를 만날까 두려워 탁송 기사를 통해 차를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탁송 기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차를 못 가져가게 한다. 거기 현장에 계신 조성환 대표였어요. 직접 오기 전에 차 못 찾아간다. 찾기도 달라고 했거든요.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차를 찾아올 수 있었던 김 사장. 아휴. 폭행을 당한 두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조성환 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 거래처 탈취가 그거다. 총판을 따려면은 최소한 1,000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돼, 현금이요. 제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어요. 회사 통장에도 그만한 돈도 없고요. 1인 유튜브 방송 채널 운영하는 사람이 MBC 인수하겠다 그러면 위협이 됩니까? 저희는 그 돈 못 받으면은 회사가 흔들리는데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없이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의 중에 의리죠. 폭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조 대표가 김 사장 일행을 집요하게 괴롭힌 이유는 자신의 브랜드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 측은요, 브랜드를 빼앗을 생각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김 사장 측에서 브랜드를 탈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폭력으로 해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조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제작진은 조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주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김 사장과 그의 직원을 폭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조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진정모 PD라고 하고요. 어느 분이세요? 조성환 대표님. 지금 계세요? 나오셨는데 지금 잠깐 어디 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 지금 공수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느 그거에 방해 안 되게 일부러. 방해가 되고 있는 거야. 방해가 되고 있고 시간. 네. 자리 없나 봅니다. 조 대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제작진. 바로 그때 저 트럭 저 조성환 대표 차 아니야? 그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건가요? 조 대표를 만나기 위해 황급히 사무실로 올라간 제작진. 과연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혹시 조성환 씨 안 계시나요? MBC에서 나왔거든요. 자기는 안 주시고 내가 있으면 좋겠고 그럼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다 들으시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걸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요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조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잘못이며 대표 이사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물러난다고요? 네. 그렇다면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MBC 실화탐사대 작가인데요. 죄송한데 사과문 말고 지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맞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입장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선우가 있잖아요. 기사 잘 보면은 선우가 그게 그 과거의 일 아닌가요? 아무튼 지금 그럼 지금 조성환 대표랑 연락은 되시나요? 아니요, 안 돼요.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한 조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도 맞았다며 수차례 억울함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보도를 통해 조 대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님 때문에 제 인생이 다 망쳤어요.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청업체예요. 거래를 끊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라져버렸는데요. 제작진은 그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조성환 씨 계시나요? 누가 나오는데요? 혹시 조 대표입니까? 지금 없어요. 지금 뭐 머리 좀 감은 것 같은데. 시작해 모르겠어요. 저도 뭐 지인이라 그냥 와서 숙제 넣고 그냥 전세 잠깐 여기 있는 거니까. 결국 만나지 못한 조 대표. 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제작진에게 간단하게 입장을 전달해온 조 대표. 균형 있는 보도를 부탁했는데요. 김 사장이 동종업종을 시작했고 자신과 지인을 험담하고 다녀서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폭행을 당한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왔답니다. 조혁수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문자가 와서 사죄하고 싶다. 근데 뭐 대꾸 안 하셔도 된다. 답장 안 하셔도 된다. 원하는 거를 뭐 이야기해봐라.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마치 흥정하듯이 합의를 흥정하듯이 종용하듯이. 게다가 김 사장의 지인을 통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는데요. 본인 삽이 좀 여유가 조금 있으니 이 각각 2억씩 해서 사하게 합의를 보게 해주면 어쩌겠냐. 그러면서 살랑미처럼 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 결국에는 저희 탓하면서 얘네 왜 이래.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미안한 감정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잘못했다던 조 대표는 김 사장과 직원 박 씨를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본인 역시 몸싸움 중에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을 졸렸다면서 목 쪽에 통증으로 진단받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쌍방이라고 고소를 한 상태이잖아요. 제가 뒤에 매달려서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날렵한지 그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일방적으로 맞은 사람한테 그렇게 무슨 소설 쓰듯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녹취를 안 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안 했다면은 녹취를 저희는 그냥 쌍방 폭행범이었을 거예요.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놀랍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가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국내 총판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분명히 총판 계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놀라웠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준비된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뭐 장소의 섭외라든지 이후의 태도라든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요. 계획성이라는 건 고의와 연결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 피해자분들은 걱정이 되긴 되네요. 억울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오해받는 것도 그렇고 또 오해받는 거 못지않게 가족들 걱정, 뭐 업체 걱정.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면은 반드시 이 가해자 쪽에서는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아이고 참.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두 사람.
하루라도 빨리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원래의 삶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저 보시면 지금 요즘에도 방검복 입고 다녀요. 아이고. 너무 너덜너덜해지고 너무 처참해져서 솔직히 겁납니다. 겁도 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아직도 무서워요.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 화살이 결국엔 저희한테 오지 않을까. 이 일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저희한테 위해를 가했던 분들 모두 처벌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폭행 피해자들이 저렇게 몸을 사리고 다녀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러닝아 브랜드 본사도 이 사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본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본사 같은 경우는요, 조성환 대표의 폭행 사실을 인지한 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본사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 건데요. 그리고 결국에 현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브랜드 본사에서도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내린 만큼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